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현대무백스 오늘 흐름도 너무 좋죠. 무려 시가를 10%나 띄우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저점이 이 최저점의 맥점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흐름이 정확히 맞아 떨어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대무백스가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근거 없이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당시 이 차트를 보면서 이 수렴 패턴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어서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위치다 이런 이야기도 해드렸죠. 거기에 이 소외주들, 그동안 이 로봇주들이 소외가 됐잖아요. 이 소외주들로 자금 순환매가 나올 거다, 그 흐름까지도 명확한 근거를 짚어드렸던 겁니다.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고 방향을 트는 그 맥점을 정확히 읽어냈던 건데, 그리고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현대무백스는 다시 이 정고점, 이 5만원에 대한 정고점을 테스트하러 갈 거다 이 말씀도 드렸죠. 벌써 이틀 만에 지금 30%가 넘게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제 말이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어떤 근거로 이 저점을 잡아냈는지 영상 짧게 보고 오시죠. 2월 19일 날 양봉을 뽑아냈죠. 근데 오늘도 그 저점을 안 깨긴 했어요. 그래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는 있습니다. 특히 내일 뭐라고요? 이 투경이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서 수급이 붙을 확률이 일단 조금 있고요. 자, 그리고 패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하락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냐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이렇게 낮추는 이 쐐기형 하락 패턴입니다. 쐐기형 하락 패턴. 보통 이 하락세경은 언제 나오냐면 의도적으로 주가를 짓누를 때 발생을 해요. 악재적인 부분을 노출을 시켜놓고 계속 누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극점에 다다르면 뭐를 만드냐면은 호재를 만듭니다. 호재. 그러면서 반등은 급반등으로 나온다는 거죠. 계속 자, 보신 대로 그리고 나서 급등이 발생이 된 건데, 자, 이제 현대모백스 이런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다들 이제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거 어디서 팔아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현대모백스 앞으로의 흐름도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큰 그림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오늘도 정말 중요한 내용 준비를 했으니까 딱 1초만 투자하셔가지고 아래 엄지척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이 현대무백스는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랑 생각이 같으신 분들은 댓글에다가 이렇게 상승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줍니다. 그래야 제 영상을 보고 또 모인 분들이 하나의 주포가 되고 세력이 되어서 이 현재와 같은 상승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설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백스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정고점까지 가는 그 시나리오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상승을 만들고 바로 이렇게 직전 고점까지 수직 상승을 하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주가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이 아래에서는 이격과다가 벌어졌기 때문에 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여기서 또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 주가는 다시 이 이동평균선으로 돌아오려는 그 성질이 있다. 즉 휴식, 회귀에 대한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함께 이 바닥에 사신 분들, 이분들은 크게 걱정을 할 게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잘 가져가시면 되는 건데, 하지만 아직 이 현대무백스가 없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스윙에 대한 정석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가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이동평균선을 타고 올라가던 주가가 깨짐이 발생돼서 조정기에 진입을 하는데, 이 조정기에 들어간 주가가 다시 돌파를 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이 1번과 같은 이 이동평균선을 돌려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대무백스는 한 요 정도 위치에 와 있는 거죠. 왜? 주가를 타고 가던 현대무백스 이탈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조정을 알려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돌파를 하는 거니까요. 그럼 이 올라갈 때 이 구간에서 어떠한 흐름이 나오냐 이겁니다.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그럼 먼저 이 과거의 흐름처럼 이 이동평균선을 정배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깔려 있잖아요. 이거를 실타래를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올라오는지 이때는 이제 두 가지의 경우가 나오는데, 먼저 이 주가가 그냥 이 횡보를 하면서, 즉 떨어지지 않으면서 횡보 조정을 하면 얘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터치를 하면 이 다음 방향성이 나오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가격 조정이 직접 나와서 이동평균선을 만나러 가는 거죠. 자, 저는 이 두 번째 경우를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상승 파동에 이 50% 부분까지 눌림이 나오고 지지받을 확률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가격을 보면 얼마죠? 이 3만원 라인대라는 가격이 집힙니다. 이렇게 무슨 땡땡땡 가격이 집히면 심리가라고 해서 일단 지지에 대한 확률이 올라가요. 근데 그 가격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또 이 이동평균선이 올라오고 있으면 이 3만원의 가격이 같이 걸린다는 거죠.
거죠. 즉 가격 조정과 이평선에 대한 지지,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의 기술적 분석이 중첩이 되면 그 지지에 대한 힘도 강해진다. 즉 다음 지지가 될 확률이 매우 큰 지점은 여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맥점을 잡으시는 분들은 이 가격을 좀 기다려 보시면 되고, 제가 그 자리에 오면 이 바닥 라인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렸던 것처럼 오게 되면 또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 상승할 때 제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비중이 아쉬운 분들도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그분들도 일단 기다리세요. 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현대무백스의 앞으로의 어떤 흐름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린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이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이렇게 종목을 매매를 하는 거죠. 매수를 하는 거죠. 매수를. 그런데 이 홀딩을 잘하려고 하면은 이건 또 다른 관점입니다. 이 홀딩을 잘하려면 결국 이 산업에 대한 방향성, 큰 흐름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건 이 현대무백스만의 상승이 아니에요. 바로 이 로봇주들의 좀 전체적인 상승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 이번 시장에 상승을 하면서 버블의 핵심은 뭡니까? 바로 이 로봇입니다. 로봇. 자, 그런데 왜 쉬었냐라고 저에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보통 연초는 뭐냐면 실적 시즌이에요. 그래서 이 실제로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1, 2, 3월엔 강세가 나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이 로봇주들은 좀 전체적으로 조정이 발생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반대로 이 반도체나 이런 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1, 2, 3월에 엄청 강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됐죠. 그럼 다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이 기대감, 즉 이 미래 가치가 있는 종목들로 자금들이 옮겨가게 되어 있다. 현재 로봇 섹터가 딱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고, 오늘 보면 이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그 외의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 코스닥 시장을 보면 지금까지 이 시장을 이끌었던 건 로봇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역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때 엄청 제일 강하게 올라왔던 게 뭐예요? 로봇이었잖아요, 로봇.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수가 급하게 올라오는 구간 속에서는 이 로봇에 대한 시총이 크지 않다 보니까 지수 추종 종목인 바이오나 2차전지, 에코프로나 얘네들이 좀 먼저 움직여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돌파를 또 만들어내야 되는 그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돌파를 만드는 구간에서는 바이오나 이 에코프로만으로는 역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부품주 그리고 로봇주가 다시 치고 올라올 거다. 동반 어떤 순환매가 나와주면서 이 시장에 대한 확실한 돌파를 보여줄 거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현재 이 로봇주들 그리고 반도체 부품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지수에 대한 우상향의 추세, 업종들의 순환매는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요. 지금 종목에 대한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코스닥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느냐 마느냐를 판단을 해야 이 종목들도 사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기금, 패시브 자금 들어오죠. 그리고 코스닥 체질 개선한다고 하죠. 이 이야기를 제가 800포인트 때부터 계속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 중간을 넘어가고 있다. 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 자, 이제 더 중요한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자, 이 맥점 차트는 제가 영웅전 아시죠? 다들 키움증권. 이 차트로 입상을 할 정도로 제 노하우가 다 담긴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어때요? 현대무백스도 이번에 딱 거기 구간에 지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반등이 만들어졌죠. 거기에 유로메카 같은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사가면 좋다고 했는데 얘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얘도 이제 9%대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SL 어떻습니까? SL. 얘는 이미 정고점까지 돌파를 하더라. 이제 이런 흐름이 얘도 보면 어때요? 노란 밴드에서 반등이 났죠. 이런 흐름이 이제 현대무백스에서도 나올 수가 있다. 이거를 지금 계속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이 밴드가 이탈이 되지 않는 애들은 전부 다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과거에 저랑 같이 이제 거래를 했던 이런 클로봇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어때요? 한 차례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얘도 엄청나게 오른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뭐를 만들더라? 고점 돌파를 하면서 다음 파동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로봇주들은. 이 클로봇도 밴드를 안 깨요. 밴드를. 지금 오늘 다 로봇주들 보면은 얘는 오지도 않죠. 특히 두산 로보틱스 찍고 올라오는 거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직도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봇주들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자,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정리를 하면은 로봇주들은 이제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더욱 과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끝나지 않았다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 코스닥 지수 역시도 더욱더 고점을 높여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오히려 지수는 조정이 올 때마다 이 기회가 될 거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26년도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좌의 수익도 증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지금 현대모백스의 위치뿐만 아니라 이 시장의 상황, 이 로봇 섹터의 이 상황까지도 전부 다 지금 짚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막상 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 혼자서 거래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겁니다. 아직 매매 중심에 안 잡히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현대모백스의 눌림 있죠, 눌림. 어느 가격에서 눌림이 발생이 될 거다. 그 눌림목이 오면 물론 저도 매수를 해가겠지만, 제가 매수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가 가게끔 제가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제가 하나하나 번호를 다 저장을 해가지고 제가 매수를 하거나 이 매도를 할 때 있죠, 그때 이 문자가 발송이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는지 제 포지션을 참고만 하셔도 좋고요. 소액으로라도 따라해 보셔가지고 매매 감각을 익히셔도 좋고요. 아시겠죠? 자,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그럼 제가 사고 팔 때 문자가 할 겁니다. 자, 제가 이 방법론으로 현대모백스뿐만이 아니라 좋은 종목을 지금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채널에 올려드린 종목들만 한번 보고 가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를 제가 지금 이 지수에도 대입을 하고 그리고 종목에도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시장 그렇습니다. 뭐 코스피도 코스닥도 지금 추세 유지의 시장이에요. 유지. 뭐 종목도 종목인데 지수도 보세요. 이렇게 밴드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번 투매만 보더라도 나오더라도 오히려 밴드에 오지도 않고 급반등성이 나오는 그런 엄청난 이 유동성을 가진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투심 그리고 정부에 대한 움직임 여러 가지들이 현재도 지수의 상승을 알리고 있다는 거죠. 자, 매도 차트로 보더라도 아직 과열에 오려고 하면 이때 있죠, 이런 과열에 오려고 하면 아직 상방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코스피만 보더라도 6,000포인트 그 이상에 가야지 결국은 이 과열에 대한 포물선의 상승이 있죠. 이게 나와줘야지 이 과열의 신호가 나올 건데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상방이 말씀드린 그 포물선이 나와줘야 됩니다. 코스닥도 보자고요. 코스닥도 이번에 과열이 왔기 때문에 제가 단기 조정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조정이 발생돼가지고 또 상방이 열리는 구간입니다. 여전히 뭐 지수 이야기를 해드리면 보유한 종목들은 잘 가져가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잘 끌고 간 사람이 최대 수혜자가 될 거다라는 거죠. 제가 매일 이렇게 뭐 지수 이야기, 뭐 종목 이야기 매일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위치마다 다르잖아요. 지금도 뭐 사야 할 업종들까지도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저 맥점 코치랑 함께 하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있죠. 여기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내일 더 돈이 되는 정보 들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맥점 코치였습니다.